안녕하세요. 네,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오너, 또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미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오셨을 텐데요. 저 역시 지금 계신 이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사무실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여기 귀여운 라이언도 있고, 네, 저희 회사 되게 편안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제 일은 그렇게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 서비스 기획자 또는 프로덕트 오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오너 또는 프로덕트 매니저,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I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앱이죠. 모바일 앱을 개발자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럼 개발자가 코딩을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텐데요. 근데 누군가는, 한 사람은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이 앱이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사용자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를 만들려면 무엇부터 떠올려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부터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진짜로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라면 더 앞으로 뭘 만들어야지 투자 대비 정말 경쟁력 있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이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양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메이커, 그러니까 개발자와 디자이너랑 의논을 할 때는 그분들의 지식이 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이렇게 지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필요로 합니다. 만드세요. 라고 하는 직업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한 건 이런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방향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던가 아니면 개발자분이 이런 건 상상대로 만들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 이 이슈는 제가 들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같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의견을 끌어내므로써 제가 모르는 걸 계속 습득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배운 것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 때 계속 써먹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 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지식에 대한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제가 지금 일 힘들다고 여기서 지금 계속 토로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오너라는 직업이 한마디로 어렵다. 그리고 시간 집약적이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한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직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직업인으로서 너무너무 바쁠 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죠.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바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뭘 했는지 자랑을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직장 생활 한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 5년 동안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5년간 했던 일들을 쫙 나열해놨어요. 네, 일단 2016년부터 블로그, 브런치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요. 현재 1.2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브런치 치곤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사도 그 와중에 땄어요. 이렇게 네이버의 인물 검색에도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2권을 냈습니다. 또 다음 달에 한 권이 더 나옵니다. 많이 썼죠? 네, 그거 외에도요. 저는 이제 다양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2020년 10월에 카카오스타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 굉장히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놀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하게 제가 자기 자랑을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상관없는 다양한 일들을 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미준 당신은 부캐가 여러 개입니까? 이미준, 그다음에 회사에선 저를 폴리라고 부르거든요. 폴리, 그다음에 도그냥, 다 다른 부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부캐를 키우지도 엔잡을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사실은 하나의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 도그냥, 폴리, 이미주는 다 한 사람인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워커홀릭이냐? 아주 그냥 일 못해서 죽어가냐? 또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루틴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하세요. 혹시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갔다 온 뒤에 아시죠? 그런 루틴. 책을 펴서 초 하나 켜놓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게으른 인간이 열정적으로 사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극단적인 P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MBTI 아시죠? 제가 MBTI 맹신론자는 아닌데요. 저를 설명하기에 이만한 게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P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난 법이 없어요. 금요일 밤에 누워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토요일은 갓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펼쳐서 뭐를 하고 아침에 운동도 갔다 오고 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무조건 못 일어나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가 넌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큰 마음을 먹고 문제집을 사러 가요. 그래서 서점 가가지고 문제집을 막 10대권을 삽니다. 그리고 집에 딱 와서 우리 엄마는 그 책을 제가 바로 펼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 책을 책상 위에 딱 놓고 오늘은 문제집을 샀으니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왜 그러냐. 책을 샀으면 펼쳐라도 보던가 아니면 꽂아라도 놔라. 내일 할게. 계속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이 돼서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나. 그냥 제 성향대로 사는 게 좋다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계획적인, 해야 될 일을 딱딱딱딱 해놓고 기획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IT 프로젝트라고 하면 몇 월 며칠까지 기획 완료, 몇 월 며칠까지 디자인 완료, 몇 월 며칠까지 개발 완료, 오픈 며칠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P성향으로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P라는 성향은 뭘 잘하냐.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잘 떠올려서 그때그때 변화를 가지고 가요. 근데 제가 하는 일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착착착 진행될 것 같지만 사실 기획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는 변수와 이슈가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획자에게도 P의 성향이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되게 변수가 많고 상황적으로 되게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IT 환경에서도 P가 더 빠르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 혹시 P 성향인 분 계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근데 P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뭐냐면 자기 비판. 제가 P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스스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난 쓰레기야. 난 또 망했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희일비해요. 왜냐면 어제까지는 되게 계획을 저도 세워보거든요. 난 오늘부터 제이야. 하고 막 이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다음날 또 실패하고 역시 나는 쓰레기야.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같이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그럼 P인 제가 저를 어떻게 달달 볶으면서 이걸 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저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망을 하지 않고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저만의 5단계의 노하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좀 줄여서 3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 뭐뭐뭐 하기. 보통 이렇게 쓰십니다. 근데 이 버킷리스트는 사실 굉장히 실패하기가 쉬워요. 특히 P한테는.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매주 수요일에 글 발행하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근데 저는 챕터 1, 2, 3으로 공부도 못 하잖아요. 수요일에 글 발행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월요일부터 오기 시작해서 수요일에 쓰면 다행인데 수요일에 안 쓰고 그 다음날 나는 쓰레기야로 넘어갑니다. 못하니까. 그럼 버킷리스트를 뭘 바꿔야 되냐? 버킷리스트를 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야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 쓰기라고 하는 거를 했다. 그럼 나는 왜 직무 블로그를 쓰고 싶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무 블로그를 쓰고 싶은 이유가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직무 블로그를 남겨서 나의 부지런함이나 나의 똑똑한 모습 혹은 입사하고 싶은 곳에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블로그 쓰기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버킷리스트 수요일마다 글쓰기가 아니라 똑똑한 모습, 준비된 모습, 그리고 나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사실상 진짜 이유인 거죠.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뭐냐면 목적을 형용사로 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그 버킷리스트 자체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모습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되게 저보다 아직 이 업계에 입사하지 않은 그런 랜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똑똑한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브런치에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꼭 수요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유재석 님이 하는 그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유재석 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목표를 만들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영상을 또 보니까 무명 시절에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기도했다는 뭐 유명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도 되게 비슷한 본질을 봤어요.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본인이 지키려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송들을 하면서도 우린 일관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상황들을 계속 마주칠 텐데 그렇게 일관되게 살 수 있는 거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가치관적인 목표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떠한 뭘 수행하기가 아니라 형용사로 찾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텝은 회고예요. 이 회고라는 단어가 IT에서 엄청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회고는 했던 것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자기 잘못이나 아니면 반성할 점을 찾는 방법들인데, 저는 이 회고를 각 잡고 또 만약에 우리가 시간마다 또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저는 저라는 인간이 안 할 거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회고를 하느냐? 그냥 회사 업무 끝나면 보통 7시 이렇게 되죠. 10시는 저녁 먹고 나서요. 별거 안 해도 10시가 돼요. TV 채널 몇 개만 돌려도 10시가 금방 돼요. 그럼 이제 10시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형용사의 목적에 맞게 오늘 살았나? 제가 보통 한 12시, 1시 이때 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지? 를 생각해요. 지금 10시인데 나 아직 자려면 멀었는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P는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뭐 하나 불꽃 튀는 게 있는 사람이 보통 J보단 P입니다. 그래서 P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인생은 10시부터. 10시에 하나 딱 생각해보고 그래? 그러면 지금 뭐 1시간 남았는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이 일을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자볼까? 부담을 갖지 않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매주 글을 안 올려서 자신에게 실망을 하느니 오늘은 블로그 쓰고 그 다음날은 페이스북에다 쓰고 아니면 아티클 하나를 보고 자고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딱 하나를 하고 자면 스스로 난 쓰레기야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문장이 피를 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사실 J이신 분들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소화를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속상함이 굉장히 크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스텝,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망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제가 나는 쓰레기야를 없애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언제부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고3 때였어요. 고3 때 아까 공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맨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공부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분이 소개해준 방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때는 캘린더를 A4 용지에 이렇게 인쇄를 해요. 그리고 날짜별로 칸이 있잖아요. 보통의 계획을 하는 사람은 거기다 계획을 적고 그 줄을 긋잖아요. 저는 반대로 했어요.
그 캘린더를 인쇄를 해서 빈 캘린더로 시작을 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한 거를 거기다 써요. 그러면 달력이 매일매일 채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고3의 3월부터 그 수능 볼 때까지 그 A4 용지를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녔어요. 3월 거부터 11월까지 다. 나중에 이마해졌거든요. 종이 접어놓은 게. 근데 그거를 나는 내가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나에게 실망할 것 같을 때마다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내가 3월부터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그거를 반복을 하니까 어저께까지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당장 뭔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해서 실망할 때 아니야, 난 사실 이만큼 했어. 이걸로 스스로 계속 위안을 받으면서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걸 요즘에 이렇게 엑셀 시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뭐 텍스트가 이게 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오늘 한 일. 자, 여기에 오늘 한 일을 적을 때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적진 않고요. 어떤 날은 내가 밥을 손수 차려서 밥을 해 먹은 것도 스스로에게 나 그래. 나 이 정도는 했어. 나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았어 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 썼습니다. 운동 불규칙적으로 가도 오늘 운동도 했어. 여기 써요. 이거 쓰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 있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쓰지 않아요. 나는 쓰레기야가 생각날 것 같을 때 그때가 이제 보통 한 저 같은 경우에는 3, 4일 주기로 오거든요. 그러면 까먹고 살다가 3, 4일 주기 여기 엑셀에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서 내가 3, 4일 동안 생각해보니 나 굉장히 괜찮게 살았네. 내 형용사에 맞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맞게 되게 다양하지만 여러 개를 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일을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어떤 기자님한테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낙법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넘어지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부지런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5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 목표는 엔잡러를 하던가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다운 삶, 제가 원하는 목표. 조급하지 않게 계속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고요.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근처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명확하면 그때는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머릿속에 그게 항상 괴롭힌다고요. 내가 이 정도로 특별한 인간인가. 특히 블로그를 쓰시거나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항상 하신대요. 내가 너무 평범한 인간인데 과연 이런 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슈퍼 노멀입니다. 노멀,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평범함을 얘기할 때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교수님, 무슨 대표님, 아니면 엄청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너무 대단하게 듣다 보면 나 자신이 되게 별로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거리감보다 저같이 게으른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아마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슈퍼 노멀이고요.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이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스스로 게으르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 단기적으로는 게을러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부지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면 현실에 지치시더라도 평범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본인을 성장시키고 다양한 일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Q&A 여기 올려주신 것 보면서 얘기해 주신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J 성향의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J여서 그런가 융통성은 있는 편인데 저 때문에 틀어지는 계획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편이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일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노하우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J분들이라고 하면 처음에 짜여져 있는 일정과 그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 순간에 맞게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이미 잡아놓은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나 때문에 틀어지는 계획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기획에 의해서 뭔가 틀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빠른 대처가 안 됐을 때예요. 중간중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 때, 그때 굉장히 맥시마이저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느려지거든요. 그때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주려면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하나하나의 요구사항의 디테일 그 전에 이 프로젝트의 목적,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가장 큰 핵심, 그게 명확해야 이 의사결정을 하루 안에 끝내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루 안에 못 끝낸다, 내 손에서 못한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메이커들한테 상황 설명 명확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사결정할 수 없으니 누구누구 통해서 며칠까지 확답을 받아오겠다. 며칠까지 확답을 못 받으면 이 요구사항은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킨다. 혹은 프로젝트 자체를 드랍시키겠다. 뭐 이런 몇 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 그럼 메이커들이 불안해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하시지 말고 빠른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인시라도 노력을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여기로 오픈 채팅으로 주신 거 마무리하고 현장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사실 PO로서는 협업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과 협업을 하시면서 이제 추구하시는 가치들이 있는데 PO로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나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꼽으시는 마인드셋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나는 틀릴 수 있다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고민을 먼저 시작해야 되거든요. PO든 기획자든. 그럼 일단 주어진 프로젝트 혹은 내가 발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자료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당신들 본 시간보다 내가 고민한 시간이 길어.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거를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오래 봤고 오래 생각한 만큼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갔을 때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그 기획을 알리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올 때 그거가 얼마나 합당한지를 보고 맞다? 그러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장기적인 협업이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인드셋은 저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비해서 직무에 관해서도 되게 깊은 질문들 많이 주셔가지고 프로덕트 오너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구나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직업 가지시면서 또 뭔가 다양한 일을 하시는 거에 되게 조바심이 생기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연차가 어리시고 또 젊을수록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장을 막 하시려고 하실 때 오히려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되게 오랜 연습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당장 뭔가를 이뤄서 뭐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 안에 뭔가 수치적인 목표를 잡아서 그걸 달성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몰두하시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되고 싶은 형상, 그 형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시도를 계속 하시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